저번 시간에 이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두 번째인 요구불예금 먼저 시작할게요. 요구불예금은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두 가지를 합한 말인데 별도의 요구가 필요 없이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은 우리는 보통예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만든 통장을 당좌예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내가 취득할 때의 기준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즉 내가 이거를 가입했는데 만기가 3개월 있다 다시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에요. 자, 그럼 당좌예금 분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100만 원을 당좌예금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현금이 감소하고 당좌예금이 증가했겠죠? 자, 그럼 대변의 현금, 그 다음 차변에는 당좌예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품을 4,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로 발행해서 지급했다. 상품을 구입하고 당좌수표로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상품을 구매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4,000원, 그 다음에 당좌수표를 발행했다고 하면 결국에는 당좌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져가게 되면 우리 회사의 통장,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4,000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을 5,000원에 판매를 하고 당좌수표를 받았다. 그럼 상품 판매하면 자동으로 우리 수익 계정 과목인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다른 회사의 당좌수표를 받으면 우리 장부에는 거의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현금이라고 적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보유하고 있던 타인 발행 당좌수표로 지급했다. 자, 상품 구매했으니까 차변의 상품 2,000원, 그리고 다른 회사가 준 수표를 우리가 받았을 때는 현금이라고 적었었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다시 준다고 하면 현금이 감소됐다고 대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기압수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상품을 6,000원에 판매하고 자기압수표를 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6,000원, 그리고 자기압수표로 받았으니까 자기압수표는 거의 현금이나 마찬가지라 장부에 적을 때는 현금이라고 적는다고 말씀드렸죠. 현금. 두 번째, 상품을 3,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유하고 있던 자기압수표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의 상품, 그리고 자기압수표로 지급을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현금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나올 수 있는 분계 핵심 요약 보실게요. 당좌수표를 발행했을 때는 대변의 당좌예금, 타인 발행 당좌수표를 받았을 땐 차변의 현금, 이걸 다시 지급을 해줬을 땐 대변의 현금, 자기압수표를 받았을 때도 차변의 현금, 이걸 지급해줬을 때 대변의 현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외부 보고용 통합표시 계정인 단기 투자자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기 투자자산은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증권을 합쳐서 외부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통합표시 계정 과목입니다. 단기 금융상품은 이제 분류를 할 줄 아시면 되는데, 먼저 금융상품인데 내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면 우리가 앞에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내가 결산일 기준, 즉 12월 31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면 단기 금융상품,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를 하면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거래처에서 6개월 만기로 현금 5만 원을 대여했다. 자, 우리 대여했다는 말은 회계에서는 빌려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돈을 빌려줬으니까
대변의 현금. 차변에는 6개월 만기라고 하니까 단기 대여금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 거래처에서 6개월 만기로 빌려주었던 대여금의 만기가 도래라는 말은 다 됐다는 거예요. 원금 5만원과 이자 2천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자, 쉬운 거 먼저 적을게요. 우리 현금 받은 게 더 쉬우니까 차변의 현금 5만 2천원 받았고, 우리가 옛날에 빌려준 돈을 6개월 만기로 빌려줬을 테니까 위에처럼 차변의 단기 대여금이라고 적어놨겠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반대편에 써서 이제 장부에서 지워줘야 되겠죠. 단기 대여금 대변에 5만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2천원을 받은 거는 이자를 받은 거죠. 이렇게 이자를 받아서 우리 회사에 수익이 생겼을 때는 수익 자리에 이자 수익 2,000원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대여금 분계 요약해 볼게요. 우리가 빌려줬을 때는 차변의 단기 대여금이라고 쓰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했을 때, 즉 돈을 받았을 때는 대변의 단기 대여금, 이자를 받은 게 있다면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기 매매증권 보실게요. 우리 단기 매매증권을 보기 위해선 유가증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건 재산적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라고 해서 우리 회계에서는 유가증권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주식과 채권. 이 채권은 국채, 공채, 사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앞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할 때 잠깐 배웠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주식은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증서이고, 채권은 발행자, 이 발행자가 국가, 공공기관, 회사가 될 수 있겠죠. 이들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내가 사게 된다면 장부에 뭐라고 적냐? 자, 우리 시험에는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분류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내가 주식이나 채권을 샀는데 이 주식이나 채권 중에서 채권을 샀어요. 일단 주식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은 만기, 즉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채권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샀고 내가 그 채권의 만기가 10년이라고 하면 그 10년까지 가지고 있을 의도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장부에 적을 때 만기보유증권이라고 적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주식이나 채권을 샀는데 단기 매매 차익, 즉 빨리 팔아서 돈 벌려고 샀다 라고 하면 그때는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매도관행증권이라고 적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을 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 보실 거예요. 즉, 빨리 팔아버리려고 샀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10주를 주당 2,000원에 매입하였으며 매입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샀으니까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금액을 적을 때는 이 산 주식의 수 그리고 주식의 하나당 가격 두 개를 곱하시면 돼요. 가격은 2만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주식을 사면서 수수료가 1,000원이 들었대요. 이 1,000원이 들었을 때는 이거를 돈을 쓴 거니까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시면 되고, 수수료 비용은 비용 자리 차변에 적겠습니다. 주의할 거는 이따 뒤에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수수료 비용의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900번대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900번대는 영업 외 비용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21,000원.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주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매년마다 배당금을 받고, 그리고 이게 채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뭘 받을까요? 그렇죠. 이자를 받겠죠. 자,
주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주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매년 이제 배당을 받을 때가 돼서 배당금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보통예금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1,000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대변에는 배당금 받아서 돈 벌었다 라고 할 때 쓰는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 내가 산 주식이 매일 가격이 똑같진 않아요. 내가 산 가격이랑 거의 몇 초마다 이렇게 금액이 변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몇 초마다 변하는 걸 장부에 그 변하는 가격에 맞춰서 바꿔서 적어줘야 돼요. 근데 몇 초마다 적어줄 수는 없으니까 이걸 딱 한번 기말, 즉 12월 31일에 조사를 해서 그 가격에 맞춰서 장부를 수정해 줍니다. 이걸 보고 이제 기말 평가라고 얘기하는데, 문제 볼게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가액 10,000원에 취득한 주식의 기말 공정가액이 12,000원으로 상승을 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장부에 10,000원이라고 적어놨지만 이게 12,000원으로 올랐으니까 우리는 2,000원만 증가시켜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해서 이익을 봤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가액 10,000원에 취득한 주식의 기말 공정가액이 8,000원으로 나타났네요. 하락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을 감소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0원, 그리고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내가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이제 팔았어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가액 10,000원에 취득한 주식 13,000원에 매각 처분하고 10,000원에 산 걸 13,000원에 팔았죠. 그리고 이걸 팔면서 수수료가 1,000원이 들었대요.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샀을 때는 이렇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적었을 테니까 팔아버렸으면, 처분했으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00원, 내가 샀을 때 적은 금액 그대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차변에는 지금 어디 보자 13,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금으로 수수료 빼고 받았으니까 12,000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적나요? 아니요, 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적냐?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12,000원에 팔았네? 그럼 나 2,000원 이득 받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2,000원 이렇게 적어주시게 됩니다. 선생님, 어떨 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안 쓰고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분개 요약하고 설명드릴게요. 지금 취득했을 때 수수료가 들었다고 하면 우리 수수료라고 적고, 단기 매매 증권의 가격을 적을 때는 주식 수에 곱하기 그 주당 얼마에 샀는지 그거 적으시면 돼요. 배당을 받았을 땐 배당금 수익, 이자를 받았을 땐 이자 수익, 그리고 내가 기말에 평가를 해서 이익이 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손실이 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그 다음 처분할 때 이익이 나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처분한 때 손실이 나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수수료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게 꼭 기억을 해주실게요. 자산을 살 때와 팔 때로 나눠지는데, 자산을 살 때를 볼게요. 살 때는 원칙은 우리
거의 대부분의 모든 자산은 내가 이 물건을 사는데 10,000원이 들었다. 근데 이거를 사면서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택배비 등이 있겠죠. 2,500원이 들었다. 그럼 장부에 그 물건의 가격을 적을 때는 항상 이렇게 12,500원이라고 적습니다. 즉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단기매매증권을 구입할 때는 별도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적어줍니다. 단기매매증권만 예외니까 기억해 주실게요. 자, 처분할 때는 상거래냐 상거래가 아니냐, 즉 우리 회계 이급 기준에서는 상품을 팔았냐 상품이 아닌 다른 걸 팔았냐 이렇게 나누는데, 상품을 팔 때 우리가 각종 비용이 들었다, 뭐 택배비가 들었다 운반비라고 쓰시면 되고, 수수료가 들었다 수수료 비용, 세금이 들었다 세금과 공과라고 쓰고 800번대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품이 아닌 땅 팔고 주식 팔고 차 팔고 등등의 다른 물건들을 팔았다고 하면 해당 자산의 처분 손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처분 손실 같이 땡땡땡땡 처분 이익 처분 손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테니까 뒤에 가면서 차근차근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